이슬람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 숨졌다.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죠. IS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. 현지 시각 31일 알 바그다디의 죽음을 공식 인정했고 새로운 후계자를 지명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분쟁 지역 전문 PD인 김영미 PD에게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그러니까 알 바그다디를 이 IS 측에서도 뭐 부인할 수가 없었나 봐요. 확실한 거죠, 그러니까. 네, 유전자 확인까지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 바그다디가 사망했다라고 예. 저도 공식적으로 보여집니다. 예. 근데 사실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라는 이름 자체는 예명이거든요. 그래서 진짜 이름은 아닌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데서 좀 더 확인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백악관에서 발표가 조금 늦어졌었습니다. 근데 지금 거의 100% 확인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후계자, 새 지도자라고 발표된 아부 이브라힘 알 하셰미 알 쿠라이시,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? 예, 알 바그다디 옆에 있었던 참모진 중에 한 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.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이름이 예명이에요. 그래서 사실 그 알 바그다디 이름은 원래 이름이 한 34자 정도 되고 이 사람은 한 37자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 못 외웠는데,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되는 걸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그냥 참모진 중 하나다 정도밖에 알려진 게 없나요? 원래 이 IS 그룹들의 참모진들이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동안 사실 미군의 출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사실 DNA 확인이 아니면 사실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알 바그다디 검거할 때도 속옷까지 미리 가져와서 아주 치밀하게 그 DNA 대조를 위한 준비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랬다면서요. 사실 IS 자체가 지금 사양길에 접어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IS의 새 결합이 어느 정도가 커질 건지 작아질 건지 이런 거에 지금 귀추를 세우고 있습니다. 예. 김영민 PD께서 IS를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? 근거가 뭐예요? 일단 그 조직의 숫자가 굉장히 약화됐고요. 그리고 그동안 이들이 내세웠던 게 이슬람 국가, 영토를 확보한 거였습니다. 그게 가장 큰 이 조직의 장점이었는데 그렇죠. 영토가 지금 없어졌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조달이 좀 힘들다. 이 조직이 운영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 조달에서 이미 힘들어졌고 또 원래 이 IS가 알카에다에서 파생돼서 나온 조직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아마 IS에서 다른 조직이 파생돼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IS는 선전 매체를 이용한 음성 발표로 자기네 지도자였던 알 바그다디의 죽음에 대해 미국은 기뻐하지 말라. 그의 손에 놓인 죽음의 잔을 잊지 마라. 이런 메시지. 또 IS가 유럽, 중앙아프리카의 전면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.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원래 IS가 이제 미국을 상대로 성명을 낼 때는 갖가지 이제 욕을 좀 많이 섞어서 막 하는데 사실 이거 욕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섞어서 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입으로만 이렇게 선전전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. 그리고 IS 입장에서는 중앙아프리카까지 지금 현재 그 대원들이 많이 퍼져 있다. 이걸 좀 알리고 싶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근데 그렇게 대원들이 퍼져 있을 뿐 영토를 장악하고 있거나 조직적 체계화되어 있지는 못하다?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리고 IS가 쇠락하면서 다른 파생 그 이슬람 무장 조직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세력이 이들을 얼마나 규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중앙아시아 쪽에 이슬람 조직 무장 조직들이 지금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. 네. 우선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보복 테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 그동안 숱하게 그 보복이라는 말을 쓰면서 IS가 여러 테러를 저질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. 사실 알 바그다디의 죽음은
앞으로도 그런 테러리스트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게 되어 있고 중앙에서 어떤 명령이 아니더라도 각계 산발적으로 그런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. 이건 참 위험한 얘기네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IS는 좀 쇠락해가고 새로운 조직이 등장할 거다. 그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가질 거라고 예측하세요? 전에는 그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동굴에서만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그룹 형태의 무장 조직이었는데 예. IS는 국가를 하나 건설한 무장 조직이 됐던 거예요. 그렇죠.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글로벌한 그런 조직이 나와야 많은 사람들은 그 무장 조직에 합류하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려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무장 조직이 나올 수도 있다.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업그레이드되고 글로벌화된 조직? 그러면 조직원 수나 규모나 재력이나 훨씬 지금보다 세진다는 얘기입니까? 요즘에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이슬람 무장 조직들이 서로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조직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려면 글로벌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. 네. 그러면 SNS나 인터넷 온라인상의 조직이지 영토까지 가는 IS보다는 약한 거 아니에요? 테러라는 게 요즘에는 사보타지라고 그래서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테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전해지는 거지 실제적으로 어떤 당사를 짓거나 요즘에는 그 무장 조직들이 어떤 당사나 영토보다는 바로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소수의 무장 조직들이 적게 움직여서 그 수법만 인수를 받아가지고 테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해진 거죠. 이렇게 되면. 그러네요. 영토와 국가 건설했다라고까지 안 하니까 심각한 전쟁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도대체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테러가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진 거네요. 앞으로. 그렇죠. 불특정 다수 중에 외로운 늑대라든지 사회 부적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다 정보기관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계속 일어날 거고 테러도 간소해지고 더 기습적이 되고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참 더 불안해지는군요. 오늘 일단 여기까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미 PD의 의견이었어요.